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난주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전국의 개신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개신교 분들이 많으실 거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를 또 다니는데,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광화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한 10군데 이상 동시에 한 100만 명 가까이가 모여 가지고 합동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간단한 거였죠.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뭐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요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따가 제가 이제 자세하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저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유명하고 그리고 잘 가르치시고 잘 전달하시는 분이 계시죠. 뭐 대한민국의 역사 강사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이 전한길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쪽에 이제 뭐 일타 강사의 곳이고 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수업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학일 선생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뭐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지난번에 이제 그 건국전쟁, 그게 이제 그 개봉을 했었을 때도 전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역사 강사는 사실 그 대부분이 좀 좌성향인 사람들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그 역사를 공부하고 그 시기 자체가 이제 또 운동권 그리고 어떤 그 독재 시대 뭐 이런 거를 거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전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도중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거를 많이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건국 전쟁 같은 경우는 또 어땠습니까? 정치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몰랐던 부분들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어 가지고 좋았다. 이 정도로밖에 평가를 안 했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뭐 건국의 아버지 무슨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도 그것도 뭐 정치가 아니라 팩트가 맞기는 맞지만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수준도 아니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정도로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굉장히 이제 그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했다라 그래서 황현필 같은 무슨 뭐 또라이 같은 인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강사로서는 또라이인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모르겠지만 강사로서 완전히 그냥 막 이상한 소리하고 정치적인 어떤 선동이나 하는 그런 인간이 대번에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무슨 뭐 지금 이제 뭐 전환 교수님 같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구다 뭐다 뭐 그렇게 또 난리를 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도 이제 억울하게 공격을 당했던 분이 전환 교수님인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차별금지법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정치적인 얘기도 아니고 종교적인 얘기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상식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대번에 지금 언론사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전한길 같은 사람이 무슨 뭐 극우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신문이 그렇겠습니까? 뻔할 뻔짜죠, 그렇죠? 한겨레가 이제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사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 기사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타 강사 전한길 차별금지법 제정되면은 국민 피해 혐오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언제 도대체 전한길 선생님이 혐오 발언을 했습니까? 차별금지법, 그냥 차별금지법도 아니고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런 게 제정이 된다면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어디가 도대체 혐오가 있다라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지금 한겨레 기사가 딱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만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A다, A 다시다, A 다시 다시다.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거만 이제 진리인 것이고 A가 아니라 B다, B 다시가 될 수도 있다, B 다시 다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냥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서 처벌할 수까지도 있다. 그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라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인데 한겨레 기사가 대표적인 그 예시를 벌써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다. 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어떻게 혐오 발언입니까? 이게 어떻게 혐오 발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혐오 발언이라 그래 가지고 처벌까지 받았겠죠. 이러니까 이게 통과가 돼서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혐오라고 하는지 한번 좀 보니까 다음 기사도 좀 보여주시면은 전한길 씨는 강의에서 이제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여과 없이 내비쳤대요. 그 혐오라고 하는 게 뭐냐? 남자가 갑자기 이제 나는 여자다라고 선언하면은 곧바로 이제 뭐 화장실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도 되는 것이 된다. 입대를 앞두고 남자가 갑자기 여성으로 그렇게 바뀌겠다라고 하면은 군대를 안 가도 된다라는 식의 허위 사실을 쏟아냈다. 이게 지금 혐오 발언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포괄적인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었을 때 지금 이제 예시로 들었던 거 나는 오늘부터 여자야. 나는 내 스스로가 여자라고 생각해. 라고 해가지고 사우나를 뭐 그렇게 들어간다든지 화장실을 들어간다든지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전한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팩트가 아닌 게 도대체 뭐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오늘부터 내 성별을 이제 바꿀 거야. 나는 이제 어떤 타고난 그 성별보다도 젠더적으로 나는 내 스스로를 새롭게 규정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간다, 사우나에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들어오겠다 했을 때 당신 남자 아니냐 나가라 라고 한다면 나를 왜 남자라고 인식하죠? 나는 여잔데? 라는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반박할 수가 있냐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 있을 때 그거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가 도대체 팩트가 어긋나 있다라는 것이고 어디가 그리고 그게 혐오 발언이라는 겁니까? 아까 전에 그 기사가 다시 한번 그 기사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요. 그 기사에서 전한길 쌤이 마지막에 이 멘트까지도 지금 집어넣어놨어요.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을 보호해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이게 혐오 발언입니까?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에 나는 반대한다. 반대하면 안 되나요?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무조건 다 동의해야 됩니까? 이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막시스적인 그런 어떤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을 혐오 발언이라고 몰아가 버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 경향신문 같은 경우도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 예배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혐오를 앞세운 연합 예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한국일보 같은 경우도 서울 도심 수십만 예배 혼잡 소음에 시민 불편.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한국일보나 경향신문이나 이런 지금 신문, 이 지금 기사를 쓴 기자들도 다 하나같이 이제 좀 뭐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이 집회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기사를 써왔을까요? 교통 혼잡을 발생시킨다, 소음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 자체를 억압하는 지금 얘기들 아닙니까? 집회하는 것 자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거를 누가 도대체 반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자라고 하는 양반은 지금 아닙니다만 기자라고 하는 작자들이 지금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엄연히 지금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에 대해 가지고 혼잡함을 지금 만들고 있다, 소음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고 그런 식의 얘기 자체가 혐오 발언 아닙니까?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어떻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른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 혐오라는 식으로 몰아가 가지고 발언 자체를 금지시키는 거, 그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한길 선생님께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찬성한다라고 얘기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내가 인종인가, 내가 뭐 성별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핸디캡이 있는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차별을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신 빠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모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죠. 당연히 그런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식의 차별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개별적 차별금지법인 겁니다. 그거는 다 찬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기사로 보여드렸던 거.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특정되지 않는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는 거 이런 어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 가질 수 있죠. 반대 의견 가지면 안 됩니까? 근데 그 반대 의견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도 차별이라는 식으로 혐오라는 식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한길 선생님조차도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을 내오지 않았던 분조차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혐오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퇴출당해야 된다. 이런 지금 기사가 한겨레 경향에서 쏟아져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사회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